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바로 올해 실시됐었던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이루어졌었던 2022학년도 수능과의 어떤 문제 연계율이죠. 문항 구성과 연계율을 좀 한번 따져볼 건데, 첫 번째,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네, 문항 구성 순서인데 이 기준은 당연히 수능 기준이어야 되죠. 6평과 9평은 수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수능 문항이니까 네, 22 수능 기준으로 봅니다. 22 수능 기준으로 통합형 수능으로 처음 실시된 거예요. 작년이. 그래서 올해가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보는 두 번째 수능 형태다, 문제 형태다라고 봐야 되니까 당연히 요 첫 번째 걸 참고할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반 독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 독서는 네, 1번부터 3번까지 세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각 문항의 발문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일단 전체 구성한 다음에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네,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에 이어서 또 독서가 이어지죠. 뭐 인문, 사회, 과학 요 세 분야로 나타나는데 22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보면 인문제재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인문제재가 나오는데 인문제재가 출제가 되면서 또 어떤 것다 복합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문제재가 주제통합 형태로 출제가 됐었다. 주제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문이 두 개로 쪼개져서 나왔다는 내용이죠. 가와 나로 갈려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인문제재 주제통합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오면 지문이 두 개입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읽어야 될 지문 한 세 문단이나 네 문단 되는 그 지문이 두 개가 출제가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번호로 따지자면, 네, 번호로 따지자면 요거는 4번부터 9번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두 개다. 거기에다가 4번부터 9번으로 무려 몇 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한 문제는 어휘였고요. 그래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 6평과 9평에서도 다 똑같이 4번과 9번이 이렇게 6문제로 나왔어요. 6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통합이 된 것이다. 지문이 두 개짜리다라고 봐야 되겠죠. 똑같아요. 요거 인문제재가 출제가 됐었는데 22 수능 기준으로. 그래서 문제 구성 순서도 봤지만 22학년도에는 해결의 변증법을 냈어요. 와, 변증법에 관련된 걸 냈죠. 자, 일단 문항 구성 순서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고 계속해서 네, 10번과 13번이죠. 6평, 9평도 똑같아서 올해 수능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22학년도 수능도 그렇고 올해 수능도 거의 비슷했어요. 뭐다? 네. 사회문화제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6평에는 과학기술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제재가, 네, 문화제재는 좀 빼고 사회제재가 출제가 됐고, 여기에 요거는 단일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죠. 단일 지문으로 출제가 돼서 요거는 몇 번에서 몇 번? 10번에서 13번입니다. 그래서 10번에서 13번에 네 문제죠. 13번, 네, 번째를 여기도 좀 써놓을까요? 하나하나. 10번에서 13번이 출제가 돼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 연계 여부는 잠시 뒤에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제재 다음에 14번부터 17번이 있는데 그거는 과학제재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라고 할게요. 이건요. 과학기술제재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단일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예, 이렇게 통합 지문으로 나왔느냐, 단일 지문, 하나의 지문으로 나왔느냐, 그 차이가 좀 있죠. 요거는 14번부터 17번. 그죠? 네, 14번부터 17번인데, 옆으로 보자면 여기도 네 문제. 그죠? 여기도 네 문제. 여기도 네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14문제가
딱 되네요. 저 앞에 세 문제죠. 여기도 체크해 볼까요? 여기도 세 문제에서 요 세 문제까지 포함한 17문제가 딱 됩니다. 여기까지가 독서 제재 22 수능이었어요. 22 수능. 자, 순서가 있죠. 만약에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 일반 독서는 아마 친구들이 바로바로 풀 거예요. 1번과 3번의 독서 지문은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서는 아마 대부분 놓치지 않고 풀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 문제짜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시간을 아껴라 라고 한번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뒷지문을 읽을 때 좀 원활해지죠. 그런데 저 1번과 3번을 푼 다음에 계속해서 독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 넘어가거나 화작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화보작이나 언매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일반 독서로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방법론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풀이 방법론에서 선택 과목을 먼저 풀 것이냐 일반 독서를 먼저 풀 것이냐 이 부분이 분명히 갈릴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문학 먼저 푸는 친구들도 있겠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도 다양하게 시도는 해보는 건 좋습니다. 아마 그동안 모의고사를 풀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순서로 푸는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을 거예요. 안 한 친구들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패턴, 자신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패턴, 네, 부담 갖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현장 가면 그게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강의했을 때 일단 네, 파지 검사할 때 문학 제목을 살펴봐라 또는 보기를 봐라.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의 마지막이라든가 독서의 보기 문제 어떻게 돼 있는지 봐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또 빨리 봐야 되겠죠. 선택 과목에서 일단 화작은 발표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의문이나 단어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서 풀이 순서를 봐라. 그리고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매체 문제를 먼저 풀어라. 쉬우니까. 읽고 판단만 하면 되니까. 거꾸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점수를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또는 자신이 부담을 줄이면서 시험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도 됩니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1교시의 압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수능을 처음 치르는 고3들 컨디션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 되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경우도 많대요. 어떤 친구 뭐 청심환 먹고 가다가 뭐 잤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을 거고 우리 이제 그 N수생들은 뭐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몰라요. N수생들 막상 들어가 봐야 돼. 최소 4-5번 수능 치른 사람들이 그러면 장수생이네요. 예, 그 정도는 돼야 이렇다. 이렇게 긴장하지 않을 거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한두 번 갖고는 모르는 겁니다.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통적인 거는 수능은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별로 없죠. 대부분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상위권의 잔치는 누가 주로 합니까? 우리 N수생들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들이 유리한데 그들이 뭡니까? 1교시에 대한 적응력이 현역 고3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능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연마가 이루어졌을 테니까. 네. 등등.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3 학생들이 다 밀리는 건 아니죠. 고3 학생들 중에서도 난놈들은 있어요. 걔네들 빼고 뭐 의치한약수 가는 애들이라든가 뭐 각 계열별 탑권인 애들은 뭐 재수행 뭐 재학생을 떠나서 언터처블 손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게 이어지나요? 문학이 이어지죠. 그래서 연속본으로 가죠. 그래서 네 2022 수능 기준으로 순서를 잡아볼 건데 올해 6평과 9평도 똑같은 순서로 냈어요. 이 말인즉슨 올해 수능도 작년 수능과 순서 배열은 똑같을 것이다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 바뀐 것은 요 사회제자하고 과학기술제자 요 앞뒤 순서만 바뀌었어요. 6평 때 한 번. 9평 때는 다시 되돌아왔고. 자, 다음 5번째로 볼 거는 네, 문학 부분인데 와, 문학 부분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제 18번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수능 기준으로 그 갈래복합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에서 좀 구분 좀 할까요? 요렇게 좀 구분을 해서 네, 시험지는 연속적으로 있죠. 자, 문학 부분에서 보면 갈래복합이 수능에서 출제가 됐는데 올해 6평과 9평에서는 요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 좀 변했어요. 문학은
소팅이 좀 잘 돼요. 좀 앞뒤 순서 바꿔주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갈래복합, 네, 6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갈래복합 몇 번부터 몇 번? 18번부터 23번입니다. 문학에서의 6문제죠. 18번부터 23번. 이야, 길게 나왔죠? 네, 무려 6문제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6문제. 이 6문제짜리를 어떻게 시간 분배해서 잘 풀어낼 것인가 라는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다음 갈래복합에 이어서 현대소설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3문제제죠. 6번째는 문학 부분에서 현대소설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이제 연계된 거는 이 옆라인에다가 잠시 뒤에 체크를 할게요. 현대소설인데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24번부터 27번까지 여기는 4문제입니다. 이 문항수를 써주는 이유, 내가 6문제짜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4문제짜리를 빨리 풀고서 시간을 아낄 건지를 전략을 세우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문항수를 써주는 이유가 현대소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네, 수능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고전 산문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고전 산문, 뭐 고전 소설, 수필, 극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것도 28번부터 네, 28번부터 31번까지였습니다. 31번. 역시 4문제네요. 요것도요. 4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전시가가 나왔었죠. 그래서 8번째 고전시가 나오는데 당연히 32번부터 34번에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세요.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스타일이지,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문제가 적은 거를 빨리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제재별로 읽을 때 부담이 없는 걸 좀 잘 풀거나 빨리 풀 수 있는지 정확하게 푸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독서 라인이었고, 그죠? 예, 여기까지가 독서 라인이었고, 여기가 문학 라인이었어요. 선택 과목 영역은 좀 따로 할게요. 일단 공통 영역을 먼저 좀 다뤄보면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가 어떤 걸로 됐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반 독서에서 구성 순서고 번호를 여기에다 바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째 EBS 연계 여부를 바로 옆 라인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까요? 자, EBS 연계 여부를 보니까 일반 독서는 연계가 안 됐습니다. 화살표로 쭉 볼까요? EBS 연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인문제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 실전 사회가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문제재 해결의 변증법이죠. 수능 완성 그 당시에 네, 실전 모의고사 네, 사회 부분이 연계가 됐습니다. 바로 어떤 작품? 해결의 변증법에 어쩌저쩌고 하는 그 내용이 자, 해결의 변증법 어쩌저쩌고 하는 그 내용이 연계가 됐었습니다. 해결의 변증법과 그죠? 뭐 미학에 대한 어떤 그 내용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사회가 연계가 됐었고 사회문화, 사회제재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사회제재로 넘어오면 요거는 예, 역시 수능 완성이 연계가 됐네요. 와, 수능 완성 연계가 독서에서 좀 높았습니다. 작년 체감이 좀 높았네요. 네, 실전 1회 부분. 아마 요 실전 1회 부분은 누구나 다 풀어봤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예측할 때 나도 평이하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등급 컷은 좀 너무 낮아서 의외였고요. 자, 브레턴 우주체제 관련된 내용이 연계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유사지문으로 좀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이죠. 네, 독서에서 과학기술 지문은 차량에 장착된 영상장치에 관련된 건데 연계가 안 됐어요.
와, 작년에 이래서 아마 연계율이 좀 낮아서 일반 독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과학기술 지문이 결정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좀 등급컷이 낮아졌나? 원인 분석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다음, 갈래복합 부분이죠. 갈래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재의 작품이 좀 합쳐진 겁니다. 이육사의 초가, 김관식의 거산호, 그 다음에 고전수필, 이옥의 단초라고 하는 수필, 고전수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대시 두 작품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갈래복합에서 보면 수능 특강이 있죠. 네, 수능 특강에 보면 네, 실전 모의고사 2회 부분이에요. 실전 모의 2회 부분에 보면 거산호 2가 그대로 연계가 됐습니다. 실전 2회에 김관식의 거산호 2가 연계가 된 거죠. 거산호 2가 연계가 됐는데 참고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은 EBS 연계 또는 작가 연계가 되겠죠. 또 한 작품은 EBS에서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연계해 주는데 이육사의 초가라고 하는 것은 작가는 연계해 준 거겠네요. 작가는 연계해 준 거고 초가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작품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현대 소설로 넘어가는데 현대 소설은 윤은길의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입니다. 야, 연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네요. 연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고전 산문 파트인가요? 고전 산문 파트에서는 연계가 됐습니다. 수특 부분이죠. 네, 수특의 고전 소설인가요? 네, 고전 산문으로 되어 있었죠. 네, 고전 산문 적용학습 12강이었던 고전 산문 적용 12강에 보면 박태보전이 그대로 연계가 됐어요. 물론 부분은 다르죠. 똑같은 부분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박태보전이 있었다. 수능에 출제된 것도 박태보전이었다. 네, 요거 보는 순간 좀 반가웠을 거예요. 내가 연계된 걸 보면 좀 더 빨리 풀거나 안심이 된다면 연계된 작품, 익숙한 작품 제목이 있는 걸 먼저 푸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거를 좀 잘 살펴보고 다음에 고전시 파트도 연계가 됐습니다. 수능 완성이죠. 그래서 수능 완성 제대로 끝까지 안 한 친구들 꼭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완성도 출제가 유력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나 작가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라. 권해드립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 여러분들 공부했었던 EBS 교재 해설지라도 보세요. 해설지 그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잠깐 보세요. 아니면 학교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잘 정리해 주실 거예요. 자료도 있고 또는 사용 설명서 봐도 됩니다. 이 수능 독서 제재는 사용 설명서에 있는 부수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여기 연계 안 됐던 요 내용들이 있죠. 연계 안 됐던 이 독서의 이 내용들은 그 사용 설명서에 있었던 설명들이었어요. 설명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 연계된 거거든요. 사실은 EBS에 관련된 책들을 다 샅샅이 훑어라. 그럼 다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수능 완성 요거 좀 마무리해야 되죠. 고전시가는 요거는 네 실전 모의고사인가요? 앞에서처럼 네 실전 모의 요것도 2회 부분이네요. 요것도 네 실전 모의 2회 실전 2회 부분에 보면 탄군가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탄군가하고 위백규의 농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탄군가 연계가 됐습니다. 정운의 작품이었죠. 네, 연계가 됐어요. 이 정도로 보니까 요거는 좀 적게 연계가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지문 중에서 무려 5개가 연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징검다리 계속 놔준 거예요. 징검다리 계속해서 놔준 것이다. 자, 정리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연계된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둬야 됩니다. 연계된 걸 체크해 두세요. 자, 수능 기준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 네, 알아두고요. 자, 연계된 거 체크됐으면 이제 올해 들어와서 6월 평가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